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너무 잘 치렀다. 대성공이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았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다. 촛불의 힘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한 거다. 자,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주도해서 이제 북한을 다루어 갈 것이다. 마치 한국의 어떤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국가적 이득을 창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실인지요. 정말 남는 장사를 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표가 한미 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든 안 그러면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갖다 바친 약속이든 안 그러면 이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든 그걸 다 종합한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누가 더 남는 장사를 했느냐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정상회담 직전에 기업인들, 즉 대기업 회장이나 주요 기업인들을 동반해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나 그 다음에 향후 구매를 40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일본은 70조 이상, 사우디는 130조에 가까운 보따리를 풀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보따리가 중복된 것이든 향후에 할 것을 설정을 한 것이든 우리 입으로 40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0조를 주고 트럼프를 아련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조건이 되면 전자권을 전환해 주겠다. 평화 통일에 있어서 한국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 지지. 이 세 개입니다. 자,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우리로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인지. 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한 수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환받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KMD나 킬체인을 연 국방비를 8에서 10%를 인상해서 향후 80조가 전환받기까지 더 들어간다라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반도 안보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 일을 우리가 마치 얻어낸 거라고 정상회담 조항에 넣었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한국이 갔을 때 한국이 무기나 이런 체계를 갖다가 고도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무기들을 팔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전자권 그리 원하면 줘라 대신에 그 조건에 한국이 일정한 이 군사력 수준에 올라야 가능하다. 즉 초반에 한국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지해서 거기에 대한 원점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로 초반 단계에서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무기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화통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미국이 이거 말로 지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북대화 재개 열망 지지. 이것도 말입니다. 이 두 개는 말이고요. 이 두 개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미국으로는 한국한테 전자권을 전환시켜주면 미군이 숫자도 줄일 수 있고 한마디로 미국 무기도 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무기도 팔 수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유리한 거죠. 이거는 국민들이 잘한 협상이 아니라 매우 잘못한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비용까지 들어가게 생겼고 이 두 개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워딩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개의 앞에 단서로 불가역적이고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도 들어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지에 대한 동참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테러, 북한 인권, 미국이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글자 두 개 이거 넣었습니다. 자, 미국은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한국 측이 투자 구매를 40조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한국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화근이 되어서 터질 수 있는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플러스 알파, 알파는 환율 조작을 언제든지 미국이 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통상이라는 부분 속에서 온갖 게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공정거래 위반, 긴급 수입 제한 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미국 차들이나 이런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는 이야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분담금 정해,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따른 KAMD나 킬체인, 한국의 연국방비 8에서 10%를 인상해서 80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 건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은 한국 측이 미국의 무기를 이렇게 구입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S 태치 파트너십, 이것도 돈 들어가거나 군대 보내야 되거나 여러가지 협력해야 될 사안이죠. 이라크 1000만 불 지원, 아프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좌파들이 좋아할 이야기겠지만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한국의 국민들은 다 반대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들어갈 이 전자권 전환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받고, 추상적인 말 두 마디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이만큼을 갖다 부었습니다. 자, 좌파들이 과거에 이야기한 조공외교, 조경외교 말 중에서 이만한 조공외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얻은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손을 떼려서 한국의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을 붙들어 놓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힘을 빼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나서면서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 잔뜩 부담만 곳곳에서 주고 끝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리 선물까지 40조 투자 구매하겠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 대가로 이거 얻었는데, 이것이 과연 대가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자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 성과와 덕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해야 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합의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부분은요,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자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 성과와 덕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해야 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합의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부분은요,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재협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외 이야기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확대 정상회담 때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을 지명을 하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할 말을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건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부르면서 당신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 위원장이 우리가 중국과 싸우는데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즉 미중 간의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언론 발표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미국의 거친 협상이었고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다. 그 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2배가 됐다. 좋은 협상이 아니다 했고, 백악관은 또 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 재협상 절차를 시작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여해서도 한미 FTA는 몇 주 전에 이미 만기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만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한미 FTA는 몇 주 전에 벌써 끝났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재협상이 시작됐다라고도 말을 한 부분은 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부터 이미 재협상이 시작된 거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자,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고, 양국이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균형된 무역을 정진하기로 했다라는 우회적 표현만 담겨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동성명에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발표됐는데요. 자, 미국 측은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거부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7시간이 한국에는 피를 말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를 겨냥해서 떠들 동안 한미 공동성명 발표를 연장을 했다. 마치 트럼프가 한국의 한미 FTA 재협상을 관철시킨 것처럼, 한국에 자동차를 파는데 유리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정하는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장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게 맞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즉 이처럼요, 미국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의제가 아니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머지않은 시기에 한미 간에 궁극적으로 통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들이밀지는 않을 거다. 대신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통상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한미 FTA 재협상은 부분이고,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문제가 추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들의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반덤핑 관세를 들고 맞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일종의 선전포고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거라 보고요. 이미 차나 철강은 올해 대미 수출이 차 같은 경우에는 8.5%, 철강은 30.3%가 줄어들고 있고, 한미 FTA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갖다가 부인하더라도, 즉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FTA라는 어떤 협상의 특징상 이미 재협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기존의 한미 FTA는 몇 주 전에 만료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미국이 한미 FTA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이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만료되었고, 그것을 시비를 거는 순간에 이미 FTA 재협상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FTA 재협상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트럼프가 쏟아부은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한국은 미국한테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겠죠. FTA, 한미 FTA가 만료됐다는 트럼프 주장에도 청와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한미 FTA 협정문 개정은 양국의 합의 사항이 맞지만은 협의 요청은 한쪽이 요구하면 상대국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TA 자체가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끝날 수 있는 만큼 협상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문 자체를 일획되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지금 재협상 즉 협정문 개정의 요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에 대해서도 탈퇴서를 거론하면서 재협상을 끌어냈는데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이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무지하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데이터 대조표를 보면 이것이 성공한 협상이냐, 한미 FTA,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협정문의 내용입니다. 서로 양국이 합의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고치는 협상을 하자 하면 협상에 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재협상이 시작되는 거고, 한쪽이 우리는 저쪽하고 못하겠다고 마음먹으면 FTA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라고 하는 부분이 WTO하고는 다르게 한쪽이 협상을 어기고 다시 하자고 때를 쓰다 하더라도 약한 척은 별 방법이 없는 것이 한미 FTA나 이런 FTA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상징적으로 몇 마디 글자를 얻은 대가로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